타이틀은 경제 문제의 발생과 해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경제 문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경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경제가 뭐예요? 어떤 게 경제야? 경제를 정의하는 멋진 정의는 되게 많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제란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이때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이 행위를 경제 행위라고 할 때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경제 주체라고 해요. 경제 주체가 뭐라고?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에 가장이거나 아내이거나 아들이거나 딸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묶어서 경제학에서는 가계다 이렇게 불러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지. 근데 가계가 소비하는 물건들은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들겠지. 따라서 기업도 경제 주체에 해당돼요. 근데 여러분 기업만 물건 만드는 게 아니지. 예를 들면 이런 전기 이런 건 누가 만들어? 정부 또는 국가가 만들어서 공급하겠지. 따라서 정부도 경제 주체에 해당돼요. 물론 개방 경제로 확장하면 해외 부분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거까지는 좀 오바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가계, 기업, 정부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해? 경제 주체. 이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물건들이 있겠지. 그 물건들을 뭐라고 할까요? 경제 객체라고 해요. 이 경제 객체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물건들, 재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래되는 물건, 서비스, 기타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런 것들을 경제 객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이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가 결합되면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겠지. 자, 이때 이 경제 주체를 보세요. 자, 먼저 가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행복하고 싶죠. 멋진 말로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 근데 이 물건을 가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더 가지고 싶어 해요. 더 가져도요, 또 더 가지고 싶어 해. 또 가지면요, 더 좋은 물건을 점점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사람들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기업도요, 돈 벌면요, 더 벌고 싶지. 매출 1000억짜리 기업 되면요, 매출 1조 원짜리 기업 되고 싶은 거고, 나중에는 구글 되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기업의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멋진 말로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은 이 경제 주체들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걸 멋진 말로 무한한 욕망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그게 이거란 말이야. 재화나 서비스 자원.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통틀어도 무한하진 않잖아. 제한되어 있죠.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다 합쳐도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거지. 인간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이 경제 객체가 너무 부족하고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이 경제 주체들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극적인 상황. 이걸 우리가 희소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욕망은 끝이 없지만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잘 써야 돼. 이 잘이란 말을 경제학에서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efficient하다 라고 불러요.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숙명처럼 이 부족하고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경제학이란 제한되고 부족한 자원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문인데 바로 이 문제를 우린 지금부터 경제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자, 경제 문제가 뭡니까? 제한되고 부족한 자원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문제이고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하면 뭐야? 희소성의 법칙이 되겠지. 희소성의 법칙이 뭐라고요?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 경제 문제, 문제지. 문제는 풀어야 될 거야. 자,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방식이 있었고요. 자본주의 방식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의 국가계획기구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은 경험상 실패한 것으로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따라서 우리 강의 중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 경제 문제 해결을 따질 거야.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 이와 같은 경제 문제, 제한된 자원의 합력 선택의 문제를 뭐가 해결해 줄까요? 시장의 가격 기구입니다. 프라이스 메커니즘. 여러분 오늘 학원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걸어왔다, 어떤 분들은 지하철, 뭐 어떤 분들은 뭐 버스, 여러 가지일 텐데 왜 자가용 비행기 안 타고 왔어?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수요 공급의 메커니즘을 결정시켜주는 논리는 가격 기구야, 가격 기구. 그래서 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결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다? 시장의 프라이스 메커니즘, 가격 기구다, 요렇게. 그 다음 경제 문제가 뭐라고요? 제한된 자원의 합력 선택의 문제인데 일찍이 노벨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는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라고 불러요. 첫째는요, 제한되고 부족한 자원으로 뭘 만들 것인가, 화세 문제. 두 번째는 어떤 생산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우의 문제. 세 번째는 만들어진 그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for whom의 문제. 이걸 3대 경제 문제라고 부르고요.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네 번째를 추가해서 부족하고 제한된 자원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 라는 회대 문제까지 추가해요. 요걸 추가하면 뭐가 되는 거야? 4대 경제 문제.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엘슨이 말했던 건 3대 경제 문제. 요렇게.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결국 합리성에 관한 학문이에요. 합리적 선택, 초이스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 단어는 요거야. 합리적 선택. 근데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개념이 있고요.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개념이 기회비용이지. 하지만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 매몰비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학적 의사결정을 할 때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매몰비용은 절대로 고려하면 안 되는 건데 이때 기회비용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선택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포기한 것의 가치예요. 선택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포기한 것의 가치.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A라는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B 대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이 시간 경제학 공부를 하는 순간 나는 TV 시청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의 선택은요, 무엇인가의 포기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란 내가 지금 포기한 것의 가치를 내가 선택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것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고3 야구 유망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야구 선수인데 지금 프로 구단에 입단하는 거 하고요, 그냥 대학에 진학하는 거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면 연봉을 1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 등록금이 2천만 원이야. 그런데 이 고3 야구 유망주가 고민하다가 대학에 진학했어요. 이제
이 사람의 진정한 기회비용은 얼마로 계산할까? 우리가 보통 회계학에서는 뭐를 비용으로 잡아? 요 2천만 원을 비용으로 잡는 거지. 하지만 이 사람이 대학에 진학하는 순간 요 프로야구 구단에서 받을 뻔했던 연봉 1억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의 포기된 기회비용은 이 둘을 합친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지. 즉 대학 진학하려면 1억 2천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은 이 사람이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것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요. 뭐야, 반대로 썼네. 아, 내가 흥분해가지고. 다시 반대지. 예,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지.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매몰 비용인데요. 매몰 비용은 뭐예요? 이미 지출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회수가 불가능해. 이게 매몰 비용이지. 지출 확정과 회수 불가능 중에 매몰 비용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 요거예요. 회수 불가능성.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갔어. 요즘 영화 관람료가 제가 하도 안 가봐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자, 영화 관람료가 10,000원이라고 할 때 이 영화가 2시간짜리야. 입장을 했는데 1시간 봤어요. 1시간 보다 보니까 뭐야, 본영화네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내가 본영화인데 왜 또 보고 있지? 그래서 1시간은 봤고요. 아직 남아있는 게 1시간이야. 이제 자, 1시간 봤고 이미 본영화라서 나머지 1시간을 볼까 말까 고민할 때 내가 보면 요 10,000원은 회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중간에 나갔어요. 나가서 그 카운터에 가서 저 2시간짜리 영화인데 1시간 봤고요. 10,000원 구입했으니까 1시간 남았으니까 5,000원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지. 예. 그러면 티켓으로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하면. 그럼 안 돌려준다면 요 10,000원은 내가 영화를 계속 보건 말건 회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런 비용이 뭡니까? 매몰 비용이에요. 자, 이때 그렇다면 아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 비용은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경우에 티켓을 잘못 구입해 가지고 이미 본 영화인데 절반 봤어요. 나머지 1시간을 볼까 말까 고민할 때 요 10,000원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면 이거 고려 안 하면 내가 볼까 말까는 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건 1시간 맞아 봤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과 1시간을 포기하고 집에 가서 그 1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쪽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요 10,000원은요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비용을 뭐라고 그래? 매몰 비용. 그래서 보통 회계학에서는 이 매몰 비용도 비용으로 잡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경제학에서는 절대로 매몰 비용은 비용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칠판 경제학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기회비용, 그걸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이런 단어가 툭 등장했어요. 비용 하면 이 비용은 무조건 뭐예요? 전부 다 기회비용이야. 자, 요거 하나, 경제학에 등장하는 모든 비용은 전부 다 뭐라고요? 기회비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경제학의 비용은 전부 다 기회비용이야.